속보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라는 것과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생계 방패 특별 융자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점인데요. 이외에 여러분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지원 약속을 발표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공약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셔서 매일매일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단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돼서 공약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정치색이 있어서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드린 겁니다. 지난번에는 민주당 공약을 얘기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에서 정해지면 바로 말씀드리겠다. 근데 오늘이었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거고요. 제 의견 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평가는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읽어만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만 해드릴 거예요. 해석만. 이게 뭐다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 가봅니다. 첫 번째, 대통령 직속의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요거는 소상공인 업계에서 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바로 소상공인 현황을 보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및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자, 두 번째,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출 증대 전략이네요. 그죠?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전통시장 상품권의 활용도를 좀 높이겠다, 제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점포 소비 활성화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신용카드 캐시백,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아니면 소상공인 점포에 가갖고 신용카드 쓰면 캐시백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쉬운 게 국민의힘이 좀 급한가 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대국민 공약 홍보지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오타가 나 있습니다. 온누 상품권, 그것도 상품권 이렇게 돼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인데 이제 오타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급하구나. 대국민, 국민에게 내보이는 공약인데 야, 이걸 오타를 내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등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력서 쓰거나 뭔가 이렇게 높으신 분들에게 서류 내는데 거기 오타 나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건 대국민에게 발표하는 건데 빨리 수정하셔야죠. 자, 두 개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죠. 홈앤쇼핑, 공용 홈쇼핑을 통해서 소상공인 물건을 팔겠다.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 하겠다.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카드사, 지자체가 연계해서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쓰면 포인트가 딱 적립이 되는 거. 이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디지털 기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번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채무 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쪽이죠. 재기지원 중요하죠. 자, 어떻게 채무조정, 재기지원할까요? 자,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 있죠. 새출발기금의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얘기고요. 소상공인 기업 한도 대출에 대하여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하겠다. 이건 이자 면제 이런 게 아닙니다. 수수료예요. 수수료. 수수료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고, 매출의 급감 소상공인에 대해서 요거죠. 생계방패 특별 융자하겠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생계방패 특별 융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경영안전자금 지원 확대, 위기 극복, 재기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입니다. 민간은행이 아니라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겠죠 대부분이.
자, PG 수수료, 그러니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죠. 그래서 소상공인과 카드사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주는 이런 PG사들 수수료 합리화 추진하겠다.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하겠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이 신용평가 체계 확신하겠다.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로 자금 지원 패키지하겠다. 그래서 20대는 뭐가 필요하고 30대는 뭐가 필요하고 40대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자금 지원을 패키지화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사업자금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이겠죠. 떼일 필요 없는, 떼일 걱정이 없는 판매대금 회수 시스템 구축하겠다. 지역신보 소진공을 통해서 연간 30조 원, 보증 20조 원, 자금 10조 원 제공하겠다.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안대출 서비스 대상에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겠다. 요거 개인사업자 일부 되는데요. 자, 어떤 간에 포함하겠다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하는 바우처 지원하겠다. 부담경쟁 크레딧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전용 신용카드 바우처 요것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던 얘기인데 이거 뭐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산재보험, 화재보험 가입 지원하겠다. 보험료 지원이겠죠. 그 다음에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하겠다. 장애인, 그러니까 배리어 키오스크죠.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유예. 이거 지금 키오스크 쓰신 분들 내년 1월까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로 장애인 키오스크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안 바꾸시면 얼마요? 과태료 3,000만 원 나와요, 여러분. 걸리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의무화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요 얘기고요. 자, 7번째로 갑니다. 상가 임차 애로 완화하겠다. 그래서 뭐 그 임대차 보호, 상가 임대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 보증금 제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내용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 제도 폐지가 되면 일단 임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보증금에서 거기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이제 환산 보증금이 물론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이제는 상가 임대차 보호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뭐 요걸 뭐 나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8번째 가봅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어져 갖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하겠다. 그래서 플랫폼의 반독점 반경쟁 행위 차단을 위한 플랫폼 경쟁 촉진 입법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민생 밀접 플랫폼 뭐 유통 배달 아시죠? 배민 같은 얘기겠죠. 뭐 이런 얘기일 건데요. 입점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하겠다. 요거는 입점 납품업자니까 이제 쿠팡 그런 얘기겠네요. 그래서 요 위가 이제는 배민 얘기겠고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식당 테크 노쇼 자영업자 고충 해소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째 소상공인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하겠다. 상시적인 교육, 정보 제공, 네트워킹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은행법 제정해서 이제 민간에서 특화 은행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국책 연구기관 설립 추진하겠다.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구인난이 심각하다 보니 외국인들을 투입시키겠다는 건데 어차피 외국인들라도 최저시급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일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좀 어려운 일 같은 거 국내 소상공인 그러니까 국내 근로자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소상공인 구인 애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제정, 외국인 근로자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재난 피해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산불, 여객기 사고 등에서 피해 지역 관광업계 조기 회복시키겠다. 12번째 전통시장을 지역 유통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건 너무 좋죠. 주차장 문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이거는 뭐 매번 대선 공약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럼 전통시장 좀 살아나겠죠? 시장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지역 상권 활성화 책임지는 전담기구 시범 운영하고요. 13번째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시키겠다. 소공인 전용 지원 예산, 이것도 좋네요. 사업 지원 확대하겠다. 판로 마케팅 지원하겠다. 소공인 전용 관광 산업단지 조성하겠다.
뿌리 기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공정 개선 등 예산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다 끝이에요. 예, 끝입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국민의힘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게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좀 이걸 좀 대대적으로 앞으로 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제는 대선 공약을 이제 발표한 거고요. 평가는 역시나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보시고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자영업자 소상공인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때 제가 약속을 해드렸죠. 국민의힘도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다. 그 약속을 지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절대 오해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자, 시간 되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만 이제 남아 계십시오. 우리 같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참 요건 좋은 것 같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그래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좀 대통령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저는 진짜 꼭 필요한 기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뭐가 있죠? 없는 게, 그렇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없어요. 그렇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얘기가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죠. 이제는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없습니다. 모두 없어서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얘기를 안 할까? 최소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뭔가 논의해 보겠다. 요런 게 좀 문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뭐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 이 정도는 좀 공약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좀 소상공인들이 가장 또 원하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게. 그래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금 아쉬운 게 뭐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 저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조금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게 지역신보 소상공인 소진공을 통한 30종 공급하겠다. 이게 나와도 소상공인들 받지를 못하세요 지금. 왜냐면 옛날 같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미 대출을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보증이 늘어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거 나와도 못 받습니다. 아마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중기부가 아마 발표할 겁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그 정부 예산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 직대랑 대리대출이 이번에 또 나와요. 근데 나와도 지금 보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보증 한도가 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뭐 나와봤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받는 게 없습니다. 신청하려고 해도 다 거절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현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 공약을 보면 교수님들이 짠 느낌입니다. 어디든 똑같아요 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캠프에 가서 소상공인 정책을 짠다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거를 제안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마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좀 저는 피부에 좀 와닿는 정책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어디든 똑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아니면 모르는 거죠. 소상공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많이들 좀 개발을 해서 좀 대선 공약에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공약을 발표해서 바로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요. 또한 1시에 연암수 TV 매주 고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읽기 시간을 통해서 또 관세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죠? 항상 매일매일 방송 보시면서요, 살아있다는 느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 얼굴 보시면서, 뭐 제 얼굴 그렇게 실증 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보시면서 여정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이제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땀 흘리는 자,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흘리는 이 노동의 가치, 이 노동의 가치는 절대 우리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그거 하나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비서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